그러면 이 식민사관을 청산하고 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한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을 통해서 국민적인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쯤은 국가에서 역사의식을 가진 지도자가 나서 주어야 이 식민유산 청산이 빨라지고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아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부 최고 권력기관인 총독부 산하에 조선역사편찬위회를 만들어서 역사 왜곡을 했는데 그 작업을 광복 이후에 바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 뭐 조그마한 연구소나 어느 뭐 부서, 교육부, 뭐 정부 붙여가지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민사학 세력들이 너무 뿌리가 공고해가지고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와서 흔들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변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하는 그 국가 정부 산하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 때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서 우리 고구려사가 중국 역사라고 하고 우리 역사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청와대에 동북아 그 바른 역사 정립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게 이제 식민사학자들이 전부 참여해가지고 뭐 성과는 없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니까 교육부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격화시켜놨거든요. 그 지금 뭐 별 크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마침 정부도 바뀌었으니까 대통령실 직속으로 동북아 바른 역사 정립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대통령실 직속으로 설치해서 왜냐하면 그래도 청와대 대통령실 직속이라고 하면 강단사학자들이 부담을 가져요. 아, 이거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사업인데 그런데 어디 저 부서에 갖다가 해놓으면 걔들이 마음대로 흔듭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동북아 역사재단을 그 특위 소속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끔 그 사업 잘 되느냐고 이런 식으로 그 관심을 표명해주고 그래야 이 힘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유야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데에도 역사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주장해서는 안 먹히잖아요. 자료에 근거해서 주장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이 수집해서 만든 자료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치욕이 같이 있게 말이냐. 우리 민족도 영광스러운 역사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뭐 병자호란도 당하기도 하고 임진왜란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민족으로부터 당한 경우도 많다 이거야. 우리 민족끼리 싸운 경우도 많다 이거야. 물론 우리 민족이 대륙을 지배해서 발해유역을 지배한 그런 역사는 제외해놓고 압록강 서쪽의 역사, 만주 벌판을 지배하던
만주라고 하면 지금 흑룡강성, 길림성, 연영성, 삼성만 가리키는데 하북성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야 북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북경까지 지배하던 그런 역사는 전부 감추어 놓고 압록강 안에서 벌어진 자료들만 모아가지고 그걸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 우리가 대륙을 지배했던 그 사고전서 안에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이제 앞에 보면 몇 가지 사료를 연구했습니다만 북송 때,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보다 그 이전에 나온 책이 무경총효라고 하는 책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북경 위에 조선하라는 강이 있었다 이거야. 서울에 한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선이 이 평양 부근에 있었으면 평양 부근에 강이 조선강이 있어야 되는데 북경 부근에 강이 조선강이 있었다 이 말이야.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강이 있었어. 조선은. 그게 송나라 때, 북성 때 기록에 나와. 그리고 조선성, 태평환옥기라고 하는 그 북송 때 학자가 쓴 책에 보면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수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한성이 이게 수도 아니에요. 조선의 성이 지금 하북성, 진왕도시, 노룡현에 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송나라 때까지도 그 조선성 유적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낙사라는 사람이 쓴 태평환옥기 책을 쓸 때 그때까지도 그 성이 폐허가 돼가지고 고적 유적지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위진남북조 시대 유신이라고 한 학자가 지금 하북성 진왕도시에 백이숙제의 나라 고죽국이 있는데 고죽국이 건국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서 고조선이 건국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선비족의 조상이 바로 고조선이다. 선비족의 그 비문을 쓰는데 맨 먼저 선비족의 조상을 이야기하는데 조선 건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사고전서 안에서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한국사와 관련된 자료를 집대성해가지고 뭐 우리 한국사만 집대성한다고 그러면 또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 또 그 잡음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동북아 고대사 자료 총편 그래서 뭐 이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말갈, 여진 이게 다 같은 동이족들이니까 흉노, 돌궐 이런 민족의 자료를 집대성해가지고 한 300권 정도로 자료를 집대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선 왕조의 도서관이 규장각 도서가 있고 장서각 도서가 있어요. 지금은 국립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왕실 도서관이 있었어요. 왕실 도서관이 장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우리 상고사 자료들, 우리 고조선이 있었으면 고조선에 관한 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삼국유사에 조선이 우리 민족의 첫 국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조선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고조선 비사란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조선 비사라는 책 이름이 왕조실록에 나와요. 근데 그거를 조선 왕조 때 각 도백들한테 그
왕의 이름으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고조선 비사 뭐 삼성기, 삼성은 환인 환웅 단군을 삼성이라 하잖아. 아까 우리 여기 노래에도 환인 환웅 단군이 나오는데, 또 우리 고대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초대기 뭐 이런 책들을 민간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전부 수거해서 조정으로 올려라. 왜냐하면 중국에서 명나라가 우리가 명나라에 대해서 사대를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명나라 이놈들이 정권을 딱 잡고 보니까 북경의 원주인이 지들이 아니고 우리 조선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 걔들이 간섭을 하고 그 자료를 여기 와서 이것저것 찾아서 가져가고, 또 우리가 거기 가서 뭐 자료를 이게 가져가려고 하면 그걸 못 가져가게 하고, 그런 기록들이 왕조실록에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가령 청나라 때, 지금은 뭐 자료를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오지만 중국에서 사신이 가가지고 유리창에 가서 서점에서 책을 하나 사왔는데, 나중에 이게 중국 조정에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사왔단 말이야. 근데 그걸 문제 삼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조정에서 회의를 한 기록이 왕조실록에 있다. 그러니까 그때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수거해서 다 어떻게 했을까? 설마 자기 조상들의 그걸 없앴겠어요? 민간은 못 보게 했지만 왕실 도서관에 그것을 보존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을 안 당했으면 지금 그게 보존이 되어 있을 텐데, 일본 놈들이 아까 조선사 편수회를 총독부 직속으로 만들어가지고 식민사학자를 동원해서 그런 책을 전부 조사하고 뒤져가지고 뭐 불태운 게 수십만 권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 말이야. 그럼 일본으로 가져가서 걔들이 없었겠어요? 일본 황실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관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직접 쓴 고조선 비사라든지 뭐 삼성기라든지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35년 동안에 걔들이 가져간 책들이 일본에 있다고 봅니다. 또 주장각 도서는 우리가 구한 말에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그걸 지킨다고 하면서 강화도에 갖다 놓아뒀거든요. 외주장각 도서라고. 그것을 프랑스가 와가지고 그 도서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세계 금속 활자의 최고본이라고 하는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책이 프랑스 도서관에서 발견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책이 프랑스 도서관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때 걔들이 가져가가지고 그 국립도서관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를 한국 학자가 가서 발견한 거예요. 그게 세계에서 최고의 금속 활자본입니다. 근데 그런 책이 한두 가지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력이 세계 이 10대 무역국가 아닙니까? 세계에 이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10대 안에 든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경제적으로 국력을 가졌으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그 나라를 잃었을 때 잃어버린 그 책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찾아오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황실 도서를 가져오는 방법론을 제가 하나를 이야기하면, 걔들이 지금 그 원본을 다 돌려달라고 하면 안 주죠. 그러나 그거를 우리 한국 측에서 가서 목록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원본은 거기 보관을 하되 복사본을 하나씩 한다. 네? 복사해서 주는 거야 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내용이 필요하니까 복사본 가지고도 고조선 비사가 만일에 있다.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고조선 비사는 중국 사람이 쓴 게, 사고전서는 중국 사람이 쓴 거지만 고조선 비사는 우리 조상이 직접 우리 역사를 쓴 거 아닙니까? 내용이 필요하단 말이야. 복사본이라도 얼마든지 연구는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복사본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해서 해외 밀 반출 한국 자료 집성, 그러니까 해외에 몰래 반출된 한국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0권 정도를 편찬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일본에 있는 도서를 꼭 가져와야 되느냐?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만일에 그 지진이 없다면 언젠가는 다시 그 책이 우리 수중에 들어올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을 잘 하면 돼요. 근데 만일에 지금 뭐 7, 8월 그 대지진 유기설이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그거 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불에 타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부에서 서둘러서 복사본이라도 우리가 가져와서 일본, 프랑스, 러시아, 중국, 러시아도 그때 공관이 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가져갔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중국에도 북경도서관이라든지 동북지방에 우리 관련 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도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전서 중에 동북아 고대사 자료 총관, 또 그것을 한 300권 정도로 만들고, 왜냐하면 사고전서는 8만 권이니까 그 안에 엄청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 밀 반출된 한국 관련 자료를 모아서 집대성을 해가지고 그걸 한 100권 정도 만들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사를 새로 써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한반도가 아닌 저 대륙의 발해 문명을 창조한 민족이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뒷받침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일본은 왜곡하는 역사 조선사 35권을 편찬했는데 우리는 한 50권 정도로 편찬을 해서 하면 식민 사관 청산 바른 역사 정립이 가능하다.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일본은 그때 16년을 걸려서 그 작업을 했어요. 우리는 10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곳이 동북공정을 대응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인데 매년 국민의 혈세를 30억, 40억, 5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여기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매년 100억씩 10년이면 1000억 아닙니까? 1000억이면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 이제 시민운동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 시민사관 청사는 또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리라고 믿고 저는 국가에서 지금쯤은 나서서 시민사관을 이 청사는 앞당겨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제주도 식민역사청산 회의가 앞장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